안녕하세요. 1일 아직 네. 식사할 거. 네.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1일 평균 해외 출국자 수 10만 명 시대 해외로 나가는 이들을 잘 나가게 하는 방송 좋아요 TV의 진행을 맡은 엉클 유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민과 유학 중에서 유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피성 조기 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년의 화려한 유학 경력을 가진 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조 박사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2001년에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했고요.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세월이 좀 빠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 죄송합니다. 네. 20년 전입니다. 네. 2000년에서 2001년 예. 대치동에서 영어 강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같은 시간에 SK텔레콤에서 영어 강사로 예. 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원어민 강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인인데 예.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꿋꿋이 버티셨군요. 네. 돈도 좀 많이 버셨나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예. 돈을 가지고 네, 보스턴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죠. 원래 떠날 때는 네. 한 1년 정도만 공부하자. 예. 그래서 티솔 석사 과정을 예. 들어갔는데 예. 보스턴에 가보니까 예. 보스턴에만 학교가 엄청 많아요. 예. 하버드 있어요. 예. MIT도 있고 예. 80개 정도 대학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보스턴 칼리지가 있는데 예. 더 명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스턴 칼리지에서 네. 커리큘럼 공부하고 예. 콜롬비아 대학이 네. 또 유명하다고 해서 예.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예. 발달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아. 하버드나 뭐 윌리엄 제임스에서 많은 공부들 하면서 결국 아. 임상 심리까지 예.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본인께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또 많은 학위를 갖고 계신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학생 관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라도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를 간다니까 예.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죠. 예. 선생님 같이 가요. 예. 어학연수 시켜주세요. 네네네. 인기가 많으시긴 많으셨나 봐요.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공부에 잘했 뭐 이런 이제 별명 가지고 있었어요. 미모 때문 아니죠? 미모도 대단했죠. 지금 예. 20년 전에 미모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몇 아이들 데리고 네. 시작을 했죠. 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10년 지나 보세요. 네. 그러면 대학원 들어가죠. 그렇죠. 재공부를 하면서 그 아이들 학사 관리를 같이 도우면서 예. 그래서 상업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예. 또 이렇게 돕게 됐어요. 예. 보통 전문인이라고 하면 다 같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필드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신 경력까지 갖고 계신 우리 전문인 우리 조 선생님을 모셨는데 오늘 저희의 주제가 도피성 조기 유학이란 말이에요. 보통 도피성 조기 유학하면 학습 성적의 부진 또는 학교 생활의 부적응을 어떤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만회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막연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피성 조기 유학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개인적 경험을 이제 비춰봤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요. 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못해. 네. 한국에서 네. 너무 어려워. 네. 경쟁 무서워. 막 네. 이러니까 그럼 환경을 한번 넓은 미국으로 바꿔주면 네. 아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국제 언어잖아요. 예, 필수죠, 인터내셔널 랭귀지. 예. 그러면 이런 영어를 잘하게 되면 이 아이에게 나중에 뭐 직장 생활하는데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세 번째, 미국에 대학 많죠. 예. 한 5,000개 정도. 예. 그죠? 그러면 이런 대학 들어가기도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예. 때 비교적으로 쉽고 그리고 대학 생활도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을까라고 부모님들이 그런 예. 생각들을 하시기 쉽죠. 예. 아니 그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또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새로운 교육 환경 그리고 또 국제 언어인 영어를 배운다는 것들 그리고 또 미국 대학 입학이 한국의 경쟁보다는 좀 비교적 수월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첫 번째 적응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조금 예시를 하나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면 이 아이가 잘하겠다라는 거 예. 막연하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네. 그곳에 가서 이 아이가 예. 문화도 적응,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문화라는 큰 컨텍스트 안에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그 배움이 되게 중요한데 예. 쉽지만 않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영어만 습득할 수 있다. 습득해도 좋다. 뭐 크게 나누잖아요. 네. 언어라는 것을 나눌 네. 때 우리가 스포큰이라 하고 또 리튼이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대충 햄버거 사 먹는 그런 네. 2, 3년 정도 걸리죠. 예. 근데 그 영어 가지고는 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예. 없어요. 맞습니다. 뭐 직장 생활 하고 여러 예. 가지 일을 할 때는 예. 반드시 아카데믹한 언어가 필요한데 예. 그 영어는 보통 10년 정도 아. 저희가
준비하는 그렇군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잠깐 동안 2, 3년 동안 애를 유학 보내서 아 얘는 이제 영어가 돼.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어. 영어가 이제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네. 굉장히 오르죠. 네. 그리고 또 쉬운 입시 경쟁. 한국에 대비해서 미국 대학교가 좀 쉽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대학이 많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수월하죠. 아무래도 예. 그 뭐 예를 탑 30, 예. 30위권 대학 들어가는 거 말고 나머지 뭐 예. 50위권, 100위권 대학 예. 들어가기는 예. 수월합니다. 예. 근데 그곳에 가서 예.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예. 그 아이가 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리더가 될 수 있느냐는 예.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실패한 조기 유학의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꽤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슬픈데 아니 그거는 제가 예. 뭐 그래서 예.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예. 2008년에 지금 통계가 그래요. 보통 2000년에 막 이렇게 베이비붐은 아니고 왜 그게 예. 나오죠? 제가 본 좀 슬픈 케이스는 뭐였냐면 이 아이가 한국에서 올 때 지금 중2 예. 1학기니까 미국으로는 7학년 2학기였어요. 3월에 왔는데 얘가 이제 게임에 이제 타고난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예. 좀 잘했던 거예요. 예. 자면서도 이제 선정합니다. 이런 아. 그 정도의 능력자였던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아이였군요. 능력자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영어 공부는 솔직히 이렇게 책을 읽어서 예.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일단 늦었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급하게 얘 자존감 올려줘야 되니까 네. 단어를 외우게 해봤거든요. 예. 완전 잘해요. 그래서 적응을 예.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어. 8학년 2학기 때는 네.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고등학교를 들어간 시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부모님이 얘를 보니까 한 1년 지났는데 너무 잘해. 예. 이 상태면 한국 가도 정말 잘할 것 같은 거야. 얘 연고대 부모님들은 항상 예. 조금 하면 서울연고 SK는 무슨 SK가 아니죠. 예. 스카이는 마타는 뭐 이러는 예, 거예요. 예, 우리 아들들이 예.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자, 오자, 와서 서울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보내놓고 네. 1년 만에 어떤 소기에 그러니까 어떤 싹수를 봤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변하니까 그냥 다시 또 아이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올바른 조기 유학의 식별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크게 네.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학생, 두 번째는 국제적인 인재상에 대한 예. 이해가 있는, 세 번째는 학교에 대한 이해. 첫 번째 학생이 어떤 자발적인 그런 어떤 아이들 이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쉽게 네. 말씀드리면 학생이 자세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떠미는 게 아니라 네. 얘가 배우고 싶은 거지.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실제로요? 네. 네. 제가 아는 아이는 부모님이랑 각서도 썼어요. 예. 엄마 좀 밀어줘. 예. 내가 나중에 20년을 갚아줄게. 예.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 돼 있대. 네. 두 번째 국제적 인재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나누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네. 이거 되게 구체적인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뭐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실을 보니까 뭐 자세도 이렇게 배치도 네. 뭐 오각형 뭐 이렇게 해갖고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토론하고 토의하고 네. 뭐 이런 수업을 이제 요즘에는 막 구축한다 막 어, 그래요. 예. 근데 그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예.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좀 주입식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양을 섭취해 해서 그거를 예. 이제 팍 풀어내는 네. 입시주의 위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의 탑 교육들을 보면 엘리트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키워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예. 많은 독서를 통해서 예. 그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사고를 하게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 비판적 사고에는 창의력 사고도 들어있고 예. 이 아이가 분석 사고도 들어있고 예. 통합하고 그거를 전략 사고까지 예.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뭐 주제만 던져주면 자기가 이렇게 쫙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갈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그런 아이들이 국가적 인재상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 예. 이런 교육적인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예. 정말 국제적 인재로 자라나고 싶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교육이 이제 그런 성공적인 조기 교육을 생각합니다. 확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 학교의 특성이란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나라 커리큘럼은 나름 다 이렇게 짜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사립은 그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도 틀리고 예. 방식도 틀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어.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 좋아해. 예. 그럼 이 학교에서 이런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예. 뭐 제공하고 예.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예. 해. 그러면 예.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매치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뭐 명문 사립고 어디 들어갔으니까 내 아들 거기 보내서 나 이제 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와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매칭을 해준다든지 예,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기유학의 예. 키는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는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네. 이 아이가 성실하면 네. 계속 문이 예. 계속 열려. 양파처럼 예. 계속 예. 열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 아이를 제가 만났을 때 고2 네. 늦었죠. 성적이 30명 중에서 20등. 20등. 치과 선생님 되고 싶은 예. 거야. 근데 성적이 예.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어림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이미 포기를 시키죠. 네. 그랬는데 이 애가 성실했어요. 네. 정말 예. 성실해서 우리나라는 수능 있죠. 예. 수능 예. 같은 게 미국에서는 예. SAT예요. 근데 걔는 뭐 AP 이런 뭐 네. 그런 건 준비도 하지 못했고 예. 그 당시는 이제 1,600점 만점이면 예. 한 1,220에서 50 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으로 말하면 예. 뭐 경기도권 대학. 그렇지. 인서울은 예. 어림도 없고 아. 경기도 정도 그 예. 정도 예.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GPA는 예. 이제 내신이죠. 내신, 내신은 네. 성실하니까 얘가 예. 숙제를 막 틀려도 막 해가니까 네. 선생님들이 너무 기특한 네. 거지. 그래서 그 GPA가 높았어요. 네. 미시건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도 성실함으로 뉴욕 대학 치과 대학원 들어갔어요. 유명하죠. 네. 들어가 3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리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조 박사님께서 끝으로 올바른 조기 유학의 자세와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는데 어떻게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의 네. 커리큘럼을 좀 아셔야 돼요. 예. 어떤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는지. 예.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흥미로운 교육이다. 네. 뭐 우리나라보다는 더 넓은 교육을 뭐 제공한다. 네. 뭐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워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학생의 재능에 맞게, 소질에 네. 맞게,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에도 맞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준비하면 네. 저는 성공적인 네. 유학생이 되지 않을까 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피성 조기 유학과 올바른 조기 유학에 대해서 박사님과 살펴봤는데요. 자, 결국 오늘의 주제인 도피성 조기 유학 괜찮다? 안 괜찮다. 다음 회에서 또 뵐 건데 다음 회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제로는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성공적인 조기 유학을 위해서 네. 어떠한 학교가 우리 아이에게 네. 우리 가정에 딱 맞을까? 네. 사립, 초, 중, 고 예. 학교 예. 고르는 거. 고르는 거. 네.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박사님, See you Next next time.